안녕하세요. 22번째 정치화법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도 감독 및 통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처리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중앙정부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지역 이기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것들 들 수 있겠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국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보면 음,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했는데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을 좀 더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란 말은 옮겨준다는 얘기죠.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세금 제도가 너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러한 어떤 구조에서 지방정부가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세금을 걷는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와 제도를 명료하게 정비하고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면 뭔가 어, 그런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 생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신뢰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 지역 이기주의에 유형해갖고 님비와 핀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설이 들여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핀피는 반대로 자기 지역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그런 현상. 자, 그런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65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지방 수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자, 틀렸죠?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거. 그게 바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기초 단위의 민주주의다. 이 말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국민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뽑는 거죠. 따로따로 뽑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굉장히 많죠.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봤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주민감사청구제도라든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이런 제도를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틀렸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급별에 따라서 서울시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랑구 단위
이게 뭘까요? 그쵸.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그러면은 지방의회가 되겠죠. 집행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해당하면 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해당하면 장이라고 쓰시오 했는데 8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심의 확정하는 것은 바로 의결기관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조사하는 것도 역시 의결기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역시 의결기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 자치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바로 기초 단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금 구조로 세금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쵸, 바로 지방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지방자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했는데 뭐가 될까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정답은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죠. 지방자치는 사회적 다우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의 정치의식과 책임의식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권력분리, 수직적 권력분리라는 얘기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 5번일까요? 중요한 국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를 장악하고 임명하고 지휘하면은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어떤 신속한 어떤 정책 집행과는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여기서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이런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4번. 그 다음에 밑줄친 기역, 니을에 대한 설명.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역에 해당된다 했는데 특별자치시도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도 단위와 마찬가지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이게 광역단위고 강서구는 그 밑에 있는 기초단위가 되겠죠? 니은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일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일까요? 그렇죠. 지방의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리을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역의 리을, 기역의 집행기관이 니은의 의결기관을 임명한다. 아니죠. 다 각각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한 학생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재헌헌법 시기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갑이 틀렸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1952년 지방의회가 주민이 직접 선거로 구성되었고 4.19 혁명 이후에는 단체장도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지만은 5.16 쿠데타 이후 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임명제로 바뀌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가서야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주민이 직접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임기 중의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주민투표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게 뭘까요?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저 주민 소환제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바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 기능을 직접 주민들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지방의회, 광역지방의회. 자,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뭐가 될까요? 중랑구 의회가 되겠죠. 이게 서울시 의회가 되고 이게 중랑구청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디귿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자,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의결기관, 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기업과 니은은 조례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업과 니은은 어,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디귿과 리을의 권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아래 각각 교육감을 둔다고 했는데 교육감은 독립적인 그런 주민 직선을 통해서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리을은 기업과 디귿의 업무를 통제 지휘할 권한이 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주민은 디귿과 달리 리을을 여기 주민들, 주민 소환제라고 얘기했죠. 소환한다는 건 자를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불러들인다는 의미니까 자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